아니, 왜 이렇게 밤낮으로 해대는 거야? 그만 좀 해. 그만하라니? 너도 같이 해. 얼마나 좋은데?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어떻게 매일 그러니? 미국의 어느 대학교 기숙사에서 두 여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미국인 여학생이 한국인 여학생 보고 그만 좀 하라며 먼저 말을 꺼내죠.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 여학생은 얼마나 좋은데 왜 하지 않냐며 오히려 미국인 여학생을 설득하고 있죠. 그녀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미국의 가정집에서 자라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는 조안나라고 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여자 기숙사는 학기마다 바뀌는 룸메이트들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최근에는 한 여학생이 몰래 남자친구를 데려왔고 옆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사감 선생님께 말씀드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글쎄 남녀들이 나체로 끌어안고 있는 걸 잡아내서 바로 기숙사 퇴출 조치도 했었죠. 심지어 사감 선생님께 일러 바친 여학생은 옆방 친구와 저번 학기 룸메이트였죠. 갈 데 없어서 기숙사로 데려왔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일러 바친 게 섭섭하다는 입장과 기숙사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입장으로 싸웠고 결국 절교해버리고 말죠. 여기 기숙사에서는 몇 가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질투하는 심리를 일으키는 행동은 봐주는 것 없이 바로 일러 바쳐버리는 그런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기숙사에서 규칙을 어겨서 일렀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누구나 규칙들을 어기면서 살고 그걸 다 모른 채 해주지만 남자를 들였다는 것은 솔로인 그 친구의 질투심을 자극한 것이니까요. 이런 질투심을 자극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친구들하고 룸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한국에서 온 그녀들과 사귀고 싶어서 이 여학생들이 서로 질투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녀들과 룸메이트를 하면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해버리죠. 예를 들면 백인이나 흑인들끼리 쓰는 방에 들어가면 이게 여자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썩은 내가 납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가 있는 방은 상쾌한 냄새에 쾌적한 공기까지 늘 뽀송한 상태를 유지해서 모두가 그녀들과 방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기숙사는 의무적으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8시에서 9시까지 정해진 운동 시간에 많은 여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운동장을 뛰며 땀을 내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아니 모든 학생들이 저녁에 운동 후 샤워도 하지 않고 땀을 흘린 채로 그대로 자버려 늘 건물에는 썩은 내가 나죠. 학교 측의 냄새 때문에 운동 시간을 없애든지 시간을 조정하든지 건의해봤지만 개인 위생 관리를 못해놓고 없애자는 건 핑계죠. 그리고 일부러 그 시간에 운동 시간을 정해놔서 밖에서 허튼 짓 못하게 막는 의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운동 시간이 싫으면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뜻이죠. 이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수백 명 있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나 혼자 씻는다고 냄새 안 나냐며 모든 여학생들은 샤워를 하지 않고 잠에 듭니다. 심지어 백인들 중에 가장 샤워를 잘 하기로 소문난 호주 친구들도 3분의 2 정도만 매일 샤워를 하고 미국이나 기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항상 빵빵했던 기숙사는 운동을 하고 들어와도 금세 땀이 말라 뽀송해졌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친구들은 하루에 2번 샤워가 기본이었습니다. 아침에 샤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녁에 운동 후 샤워해야 하죠. 그리고 화장실에는 좋은 향이 나는 디퓨저를 설치해 놓고 방에는 공기청정기라는 요상한 물건을 사와서 그걸 틀어놓으면 금세 공기가 상쾌해지죠.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은 아무리 잘 안 씻는 사람이라도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같이 샤워를 하지 않으면 본인한테서 냄새나는 게 느껴지고 혼자만 찝찝하니 그냥 한국인 친구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게 되죠. 그랬던 친구들도 한국인 친구와 다른 방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냄새나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미스테리지만요. 그렇게 기숙사에서는 한국인 여학생들과 방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결과 지금은 방이 바뀔 때마다 추첨 결과지를 찾아보고 한국인 여학생들과 방이 된 친구들은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아라는 한국인 학생과 같은 방이 당첨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학생들과 방을 쓰는 걸 굳이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씻기 싫어하는 저를 귀찮게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앞섰죠. 그리고 역시나 진아라는 친구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나서 하고 매일같이 화장실을 독점하듯 사용하는 그녀와 갈등을 빚게 되죠. 그녀는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마다 샤워를 오래 하느라 옆방에 가서 용변을 해결하고 와야 하는 일도 생기곤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녀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매일 2번씩 샤워하는 그녀는 제가 씻지 않으면 냄새난다며 아주 창피를 주는 바람에 방강제로 샤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존의 한국인 친구들과 방을 썼던 학생들도 이런 등살에 못 이겨 어거지로 샤워를 해왔겠구나 싶었죠. 진아와 지내면서 싫어진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때문인지 한국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나쁘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아라는 친구와 지내다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생긴 조그만 그녀를 때려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감 선생님께 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학기가 바뀌는 시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나오셨고, 이 기숙사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짐을 싸서 나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나오셨죠. 씩씩거리면서 돌아온 방에 역시나 진아는 또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문을 열라며 마구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손잡이도 돌려봤죠. 하지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그대로 문이 열렸습니다. 샤워하는 여자의 화장실을 무단으로 열어버린 꼴이라 순간 그녀가 소리를 지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진아는 평온하의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그동안 그렇게 오래 걸렸나 싶었죠. 그러면서 한마디 외마디 소리쳤죠. 왜 이렇게 밤낮으로 해대는 거냐? 너 때문에 내가 화장실을 못 쓰잖아. 그제서야 진아는 깜짝 놀라하며 샤워 커튼을 걷었습니다. 네가 깨끗이 씻고 샤워하는 것도 다 좋은데 너 때문에 내가 화장실도 못 가고 옆방에 가서 빌려 썼던 것도 아냐고 물었죠. 진아는 나는 문을 잠그고 샤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진작에 물어보지 그랬냐며 해맑은 표정을 지었죠. 생각해보니 안에 샤워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을 잠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옆방으로 바로 뛰어가곤 했거든요. 어차피 샤워할 때는 샤워 커튼을 치고 하니까 문을 잠그지 않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때문에 불편해서 진아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할 말이 없어져 버렸죠. 일단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진아에게 샤워를 덜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도 밖에까지 들린 제 목소리에 사감 선생님이 오셨고 둘이 신성한 기숙사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며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고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아가 화장실은 독점해서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죠. 진아는 잘못이 없었죠. 저는 사감 선생님의 조치로 다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방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곱슬머리 여자애가 혼자 쓰고 있었는데 유독 체취가 심해서 혼자 독방을 쓰는 친구였습니다. 저한테 벌칙성으로 이렇게 방 배정을 바꾼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진아랑 같이 룸을 쓰며 미친 듯이 하루에 2번씩 샤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안 씻는 게 낫다며 짐을 챙겨 방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기숙사에서 가장 깔끔한 여자와 가장 더러운 여자,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되었죠. 포르투갈 출신 안토니아라는 이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할까 말까 하는 여자였죠. 저는 그동안 진아에게 시달려 샤워를 2번씩 한 날도 많았는데 안토니아는 샤워 대신 향부를 뿌려가며 체취를 없애고 있었죠. 그녀는 샤워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숙사는 환기도 매우 잘 되고 시원한 에어컨 때문에 찝찝하다가도 금방 뽀송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녀를 따라 향수로 대충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아가 옳았죠. 안토니아의 고약한 냄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부가 튼튼했던 안토니아는 피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습진도 생기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 허물이 벗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여드름도 나고 도저히 쾌적할래야 쾌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건 지저분하게 생활해서 그런 거라며 샤워를 하곤 했지만 약해진 피부에 상처까지 더해져 물만 닿아도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괜히 사감 선생님한테 반항한다며 오기로 샤워를 안 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서 돈도 엄청 썼죠. 피부과에서는 샤워를 너무 안 하면 각질이 쌓이고 쌓여 결국 피부에 좋지 않다며 타고난 피부가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매일 샤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도 듣고 왔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안토니아의 냄새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샤워 같은 거 안 해도 향수 뿌리면 그만이라는 안토니아의 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안 씻어서 각질이 쌓여도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안 일어나는 그런 남자 같은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더군요. 그녀에게 홀린 후 샤워 챌린지를 이어가던 저는 쉽게 말해 얼탱이가 나가버렸죠. 사감 선생님께 싹싹 빌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진아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되다던 사감 선생님은 제가 피부과에 다녀오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야 회복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허락을 얻어냈고 잠시 혼자 방을 쓰고 있던 진아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저를 위해 이불 세탁도 미리 해두었고 제가 피부가 회복될 수 있게 가습기를 구해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샤워가 왜 싫은 거냐며 깊은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서 샤워를 하는 마음가짐부터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샤워 전문가가 있다면 그 타이틀을 주어도 어울렸죠. 마치 동양에 이상한 샤워 종교가 있다면 그녀가 교주가 아니겠나 싶었지만 저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진아가 가지고 있던 보습이 잘 되는 바디로션을 바르며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샤워도 매일 했고 병원에서 받은 연고도 바르며 서서히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진아에게 미안함 감정과 고마운 감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로 진아와 같은 방을 쓸 수 있게 추첨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희 방은 기숙사에서 가장 청결하고 향기나는 방으로 꼽히고 있죠.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해서 매달 쾌적한 방 순위에 이름을 올려 기숙사비도 10% 덜 내도 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진아와는 다른 방을 쓰지만 이 기숙사에서 제 방과 진아의 방이 이제는 쾌적한 방 1위 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진아 덕분에 저도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며 칭찬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기분 좋은 건 덤이고요. 아직도 샤워를 매일 안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찮더라도 잠깐의 샤워가 삶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